안녕하세요, 귀뚜라미입니다. 스트롱홀드 처음 사용자를 위한 로스팅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설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설치 환경이 왜 중요한지랑 설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스팅 활용법 영상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짤막하지만 그래도 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좀 팁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담아볼까 합니다. 이제 설치 환경을 갖추시고 설치를 하시고 로스팅을 이제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좀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스트롱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 자신이 좀 즐겨 마시는 커피를 갖고 로스팅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험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제 스트롱홀드를 로스팅하고 나면 예전에 뭐 마셨던 그런 느낌들이 뭐 스트롱홀드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기준도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로스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예전에 그 마셨던 경험을 갖고 기준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아하는 커피 위주로 처음 하실 때는 좀 로스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전부 다 다들 이렇게 하시죠. 커핑. 커핑은 진짜 저도 잘 모르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경험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이제 안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커핑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것들도 많고 배우는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스트롱홀드 사시고 이제 로스팅도 해보시면서 커핑도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들 이제 그 로스팅한 결과물들을 보통 커핑을 통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커핑도 하시면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스팅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을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거를 시간 기준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로스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자기 경험에 맞춰서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로스팅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수 있게끔 간단하게나마 이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스팅에 필요한 재료들, 뭐 혹은 도구들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로스팅을 하실 텐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거듭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예열을 정말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와 드럼 이렇게 두 가지를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부 그 설정한 온도 값에 도달하게 되면 스트롱홀드 창에서 예열이 완료가 되었다고 메시지가 뜨고, 그리고 알림음도 이렇게 띠리링 하고 울리죠. 그러면 그때 바로 투입을 하시는 거는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로스터고, 이게 그 로스터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로스터 안에 있는 온도는 뭐 예열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주변 환경 온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나 뭐 유지가 될 시점까지는 예열을 좀 충분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연속 배치를 하시거나 재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일관되게 로스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열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밴드 히터가 있는데, 밴드 히터는 더 드럼이나 내부의 온도를 더 빨리 올릴 수는 있지만 주변 환경 온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많이 활용하는 재현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예열을 충분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예열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의 가장 키포인트면서 가장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제일 헤매실 부분이죠. 그리고 스트롱홀드 구매를 가장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사고 여기서 정말 많이 헤맸고 스트롱홀드 욕도 되게 많이 하고 이거 괜히 샀다는 생각도 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스트롱홀드 로스터를 좀 익히는데 좀 그나마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연습을 하면 조금이나마 스트롱홀드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팅을 연습하시는데 시간을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준. 로스팅을 하는데 가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부 온도 설정 값을 최대로 올리고 타워 드럼 온도를 설정 값을 최대로 올리고, 이 두 가지는 번외로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풍을 10으로 두고 할로겐을 10으로 두면 로스팅 시간이 최대한으로 단축이 되겠죠. 이게 어쨌든 열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설정 값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로스팅을 연습을 하시냐면요, 내부 온도와 타워 드럼 온도는 그냥 두세요. 그냥 기본, 처음 예열할 때 기본 값을 두고 하시고요. 교반 속도도 기본 값에 두세요. 밴드 히터도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그럼 열풍과 할로겐 갖고 연습을 하는데 8분 때, 9분 때, 10분 때, 11분 때, 12분 때 로스팅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열풍과 할로겐의 열원의 비율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7대3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7대3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열풍 갖고만으로도 로스팅이 되긴 되는데 꼭 할로겐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풍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열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값의 변화를 주면 할로겐보다는 바로 반응도 오고 폭도 좀 크게 될 수도 있고, 좀 미세하게 컨트롤할 때는 좀 할로겐을 좀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연습을 하세요. 8분 때 맞춰서 열풍 할로겐만 건드려서 해보고, 9분 때도 해보고, 10분 때도 해보고, 11분 때도 해보고, 12분 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뭔가 로스팅 시간이 좀 느린 것 같다라는 감이라던가 빨리 된다는 이런 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 이게 헤맬 부분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때 스퀘어를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이 올린 프로파일을 참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참고를 하시냐면 이 사람은 뭐 몇 분대 로스팅을 했는데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값을 줬고 이렇게 로스팅을 했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막 그거에 맞춰서 뭐 1도 2도 차이 난다고 막 일희일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건 각자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 센서가 읽은 값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센서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X렌즈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일 좋은 옵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조금 더 다른 센서에 비해서 더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크랙 터지는 이런 온도라던가 이런 걸 좀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관되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X 시리즈가 정말 갖고는 싶었는데 너무 가격대도 안 맞고 그리고 그 니즈도 제가 필요한 니즈에는 좀 뭔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S7X 시리즈였죠. 그래도 이 X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트롱에서 가장 좋은 옵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용량대별로 S8, X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스트롱에서 제일 메리트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X 시리즈를 쓰고 계신 분들은 X 렌즈 값도 참고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로싱 하시면 좀 로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스트롱홀드에 어울리는 프로파일 같은 게 이제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현 기능을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활용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 한 프로파일을 갖고 재현 기능 돌려봤자 저는 이게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괜히 콩만 버린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첫 영상부터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게 이 재현 기능에 좀 제가 생각하는 재현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치 환경을 잘 갖추고 환경 좀 변수들을 좀 줄여 나가고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재현 기능을 옮기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현 기능을 조금 활용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너무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뭐 값의 변화를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되고요. 조금 그래도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좀 재현 기능도 잘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 기능도 좀 최대한 변화를 좀 덜 줘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영상과 더불어서 이제 재현 기능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저는 자연 배기로 해서 연통을 4m를 다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통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조금이나마 팁을 드리자면, 이제 4m를 이제 분해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더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양쪽 입구를 이렇게 비닐랩을 씌운 다음에 분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무망치로 다 두들기면 연통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연통을 이제 세워서 하면 이제 한쪽으로 이제 그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봉투되고 하면은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연통 청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환경에 맞추셔갖고 이렇게 연통 청소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통 청소가 중요한 이유를 그냥 조금이나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건 이카와예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연통 청소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흑배기가 정말 네,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게 이런 건데, 딱 봐도 이러면은 네, 로스팅이 일관되지가 않겠죠. 결과물도 완전히 틀릴 테고, 네, 이거는 잘된 로스팅이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 재현 기능을 활용을 잘 하시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설치 환경을 잘 갖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 재현 기능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값을 네, 꾸준히 잘 얻으시려면 첫 번째 영상부터 내서 제가 지금 하는 영상까지 참고를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롱홀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넓은 의미이지만 네,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기준이 있어서 로스팅을 하는 거랑 아무런 기준 없이 로스팅하는 거는 정말 예, 되게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트롱홀드를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노력하는 시간들도 예, 많이 단축이 될 거니까요. 뭐 하시면서 기준을 잡으셔도 좋지만 예, 어쨌든 좀 기준을 좀 잘 잡으시면서 예, 스트롱홀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열. 예, 예열은 충분히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로스팅을 한다고 하면 네, 다른 것들은 다 기본값에 일단 두고 열풍과 할로겐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로스팅이 될 수 있게끔 연습을 네, 꾸준히 하시면 네, 조금이나마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지 않으실까라는 예,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하다가 정 모르시겠으면 네, 스퀘어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는 하시되 너무 맹목적으로 그 프로파일을 따라 하려고는 하지는 마시고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쪽 구간에서 뭐 값을 줬구나, 이런 식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것들을 거치고 나서 밴드나 뭐 네이버 카페에 가입 뭐 하셔서 이런 유저들의 좀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뭐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도 찾아가서 뭐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얘기 예,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유저분들도 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네, 그러니까 좋게만 다가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소통도 잘 되는 네, 커뮤니티들이기 때문에 네, 저도 여기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스트롱홀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덜 헤매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스트롱홀드 활용법 마지막 영상이 될 건데, 저는 제가 사용하면서 뭐 스트롱홀드 사용하면서 외적으로 좀 좋았던 것들이나 또 이제 뭐 스트롱홀드에 바라는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네, 마지막 영상을 네,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일반 유저 입장에서 네, 좀 그나마 시간을 덜 소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설명을 하게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또 얘기를 또 해볼게요. 또 마지막이지만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네, 다음 영상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네, 귀뚜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